암기할 게 조금 많은 단원이라서 집중해서 설명 잘 들어야 뭐를 암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 자,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5단원의 동물의 몸에 있는 구성이고요. 1학기 때는 식물 파트 배웠으니까 2단원은 동물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처럼 살아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생물의 공통점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요, 모두 다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거죠. 이 세포의 구조로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은 생물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생물들 중에서는요 몸에 세포 몇 개 있어? 라는 세포의 수에 따라서 생물들을 나누는데요, 몸 안에 세포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포 한 개가 곧 생물인 애들이 있죠. 이렇게 몸에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하니? 단세포 생물 이렇게 얘기해. 그게 바로 세균 같은 애들이 그래. 됐어?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적어도 몸에 세포가 2개 이상 있어. 그런 애들 우리 뭐라 그럴까? 세포가 많아요. 많을 가짜 써서 다세포 생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세포 하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애들은 단세포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초파리 같은 애들은 이미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몸에 세포가 2개 이상 들어있는 다세포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한 다세포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겠죠. 자, 얘네들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다 세포야.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이 없는데, 세포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세포들 중에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식물은 조직계를 만들고요, 그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꽃나무라는 개체를 만들죠. 그러니 식물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식물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서 이거 전체는 개체고요, 거기에 있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것들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인 거죠. 자, 동물도 똑같이 세포로 되어 있고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하나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기능은 조직이 하는 거예요. 자, 조직이고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기관으로 가요. 조직계라는 게 없어.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몸에 있는 팔, 다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장, 간, 콩팥, 됐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에 속한다? 기관에 속한다. 기관에 속한다. 하나하나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소화와 관련된 입, 식도, 위 이거 다 모아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기억해. 식물한테는 조직계라고 하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고요, 동물한테는 기관계라고 하는 건 동물만 가지고 있는 구조야. 알겠어? 조직계, 기관계 이거는 식물 또는 동물만 가지고 있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물을 배우니까 동물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자. 이 얘기야. 그 중에서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연결된 기관계들에 대해서 배우자. 이거거든요. 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소화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소화계가 음식을 소화시키면 그걸 심장으로 보내서 우리 온몸으로 배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걸 순환계라는 아이가 해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해서 호흡계라고 하고요. 그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건 배설계가 해요. 그래서 1년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4개의 기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동물만 가지고 있는 기관계 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네. 그 중에서 에너지는 누가 만드는데? 라는 거죠. 자, 우리요.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 중에 일부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일부는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꼭 필요한데 내 몸에서 못 만들어. 그럼 어떡할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고요. 됐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통해 뭐합니까? 섭취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불러. 이게 영양소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물론 필요한데 그 중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애들만 영양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건 몇 종류? 영양소 몇 종류 있어? 바보들.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새끼들이 6개. 알겠어?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는 아이가 6가지가 있단 말이죠.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의 영양소를 우리는 이 영양소를 얘네들의 역할에 따라서 둘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요. 됐어? 자, 그럼 어떤 역할이요? 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니 없니? 요걸로 나누는 거야. 이 음식 먹으면 에너지 만들어? 못 만들어? 이거거든요. 근데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 그 중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요즘은 교과서에서 3자 빼고 그냥 대영양소 이렇게 불러. 맞지? 자, 그런가 하면 영양소는 영양소인데 에너지는 못 만들어. 대신에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조절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야. 그런 애들은 에너지를 어쨌든 못 만드니까 이걸 3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3자를 띄고 부영양소 이렇게 여기 교과서에는 써있는 책들도 있어. 그래서 대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는데 기준은 먹었을 때 에너지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3대 영양소라고 그랬으니까 눈치챘죠? 영양소 3개 누구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탄단지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는 먹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얼마씩이라고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 먹으면 그 중에 4kcal의 열량을 낸대요. 근데 지방은요 고에너지원이라 1g 먹으면 얼마? 말해! 9kcal의 열량을 내죠.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이 3대 영양소예요. 됐니? 그러면 에너지를 못 내는 애들은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이 또한 3개가 있는데 불러? 뭘 것 같아? 물! 또 네, 무기염류, 무기질,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이에요. 또 뭐 있어요? 네, 비타민. 여러분은 바이타민이라고 교과서에 써있죠. 우린 맨날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명칭이 바뀌어서 바이타민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이 3가지는 먹어봤자 에너지는 낼 수 없지만 꼭 필요해서 먹습니다. 더군다나 아침마다 아빠가 돈 주고 영양제 사서 먹는다라고 할 때 비타민하고 무기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위에 있는 3개는 탄단지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에너지는 어떤 애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왜 얘네들만 내? 라고 하면 에너지를 내려면 반드시 그 물질 속에 CHO 읽어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이 3가지 원소가 다 들어있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생님은 그냥 초라고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초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 탄소, 수소, 산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탄단지 3개밖에 없죠. 예를 들어 물의 분자식 불러봐. 물의 분자식
H2O니까 얘는 CH5 중에 뭐만 있어? H2가 5만 있어. 그래서 에너지 못 내.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려면 탄소, 수소, 산소라는 저 세 가지 원소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내는데 그중 알아요? 단백질은요 CH5 말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N이라는 질소까지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CH5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얘는요 물질의 이름이 아니고 물질들의 그래서 모임을 부르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포도당 요거 하나가 우리 몸속에 흡수돼서 에너지를 만들 건데요. 이 포도당이라는 게 음식 속에는요 그냥 포도당 자체로도 있지만 포도당이 두 개가 묶여있는 아이도 있어요. 포도당이 두 개가 묶여있으면 이걸 포도당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그러니? 엽당이라고 불러요. 포도당이 여러 개 묶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엿당으로도 부를 수가 없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녹말 또는 설탕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이 여러 개 붙어있는 단당류인 아이들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탄수화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이든 상관없이 다 포도당이 될 때까지 분해해서 이게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단위체라고 불러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도요. 사실은 단백질도 사실은 이 작은 단위들이 모여있는 아이들을 단백질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게 뭘까요? 단백질의 단위체. 뭐니?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 두 개 붙어 있으면 단백질 중간산물 그래요.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야 그때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단백질 중간산물로 분해하고 그 단백질 중간산물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요. 얘가 바로 단백질의 단위수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의 세 번째 지방이라는 아이 있어요. 이 지방은요 특이하게 단위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이 아이 밑에 요런 아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밑에 붙어 있는 요 세 가지를 세 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지방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아이를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리드 요즘에 이름 바뀌어서 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붙어 있는 요거를 그래서 단위체로 해요. 그래서 요렇게 다 붙어 있으면 이 아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다 붙어 있을 때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렇게 다 붙어 있는 요 덩어리를 지방이라고 하고요. 얘를 소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소화시키면 이 글리세리드에 지방산 하나 붙어 있고요. 지방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방산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지방산 하나가 글리세리드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하나를 모노라고 하고요. 두 개는 더블이라고 하고요. 세 개는 트리플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글리세리드라서 얘 이름이 모노, 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모노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이게 탄단지다. 되겠니? 자, 그럼 그 중에서요. 내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 소중한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지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는 멋진 말로 영양소를 뭐 한다 그러니? 검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 맞지? 그 중에서 탄수화물 중에서 음식 속에 녹말 형태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약품이 필요하니? 이건 기억해야지. 우리 새끼들 학교를 다녔잖아. 뭐야?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용액에 떨어뜨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이오딘화 칼륨용액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용액에 떨어뜨렸을 때요.
만약에 녹말이 들어있다면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청남색으로 색깔이 확 바뀌어. 그래서 녹말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우리 식물 배울 때 잎에서 광합성 하는지 확인할 때도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려서 됐어. 청남색으로 색깔 바뀌는지 확인했거든요. 그게 바로 녹말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녹말이 있는지 검출하기 위해서는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려라. 색깔이 청담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반드시 녹말 들어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하고 나서요. 밥에다가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리면 밥 색깔이 청담색으로 바뀌어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또는 엿당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 포도당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엿당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같은 용액으로. 그래서 포도당 또는 엿당을 확인할 수 있는 용액의 이름이 베네딕트 용액이야. 다른 용액들은 떨어뜨리자마자 색깔이 바뀌는데요. 베네딕트는 반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열해줘야 빨리 색깔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도당이나 엿당이 들어있다면 얘는 황적색으로 색깔이 바뀐대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대요. 또는 엿당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대요. 자, 밥에다가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 청담색으로 바뀌어서 녹말 형태로 있지만 밥을 막 씹어. 입안에 넣고 씹어. 그러면 씹는 동안 그 녹말이 뭘로 바뀌니? 엿당으로 바뀌어. 그래서 녹말 아이오딘 떨어뜨려봤자 엿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색깔 변화 안 하고요. 베네딕트 떨어뜨려야만 색깔이 변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출 시약이 바로 뷰렛이라는 용액이죠. 근데 뷰렛이라는 용액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하다가 이거 뭐니?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이거 황산뿌리. 됐어? 이거 섞은 거예요. 얘니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황산뿌리를 섞어놓은 걸 뷰렛이라고 하고요. 이거 떨어뜨렸을 때 오메가 외우기 편하라고 뷰렛의 비읍 있잖아요. 이거 떨어뜨렸을 때 색깔도 비읍으로 시작하는 보라색으로 색깔이 외우겠어?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번째,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검출 시약이 있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되게 예쁘지 않아? 수단, 읽어봐. 뭐라고 읽어? 3. 됐어? 수단 3 용액을 떨어뜨려. 그랬을 때 만약에 음식 속에 지방이 있다면 수단 3 용액이 색깔이 바뀌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는데 똑같아. 시옷으로 시작하는 수단 3지. 색깔도 시옷으로 시작하는 선홍색으로 색깔이 되겠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3대 영양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속에 3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검출 시약이 있단 말이죠. 그 검출 시약 중에서 첫 번째 녹말 형태로 들어있는지 알려면 못 떨어뜨린다고? 녹말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아이오딘 용액. 무슨 색? 청담색. 됐어? 엿당이나 포도당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리라고? 베네딕트. 무슨 색? 황적색. 황적색. 단백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려야 돼? 뷰렛. 무슨 색? 보라색. 알겠어? 네. 지방 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려? 수단 3. 시옷으로 시작하지. 무슨 색으로 바뀌어? 선홍색.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 이걸 영양소 검출이라고 한다. 다시 할게요. 자,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리면 돼? 아이오딘 용액. 무슨 색? 청남색. 빨리 외워. 그래서 녹말은 못 떨어뜨리려고 아이오딘. 무슨 색? 청남색. 됐지? 자, 포도당 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려? 베네딕트. 근데 얘는 뭐도 해줘야 돼? 가열. 무슨 색? 황적색. 알겠어? 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리니? 뷰렛. 무슨 색? 보라색. 뷰렛이니까. 알겠지? 지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못 떨어뜨리니? 수단 3. 무슨 색? 선홍색. 알겠어? 네.
한꺼번에 4개 다 못 외워도 오늘 적어도 3개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소 검출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요. 탄수화물하고요. 지방은요. CH5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만 생산해요. 에너지 생산이에요. 그 중에서요.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만드는 게 누굴까요? 네, 탄수화물이에요. 왜? 우리가 먹는 주식이니까. 됐어?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쓰는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됐죠?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뭘 것 같아요? 지방. 왜? 고칼로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 크고 싶죠? 키를 크게끔 하려면 우리 몸에 뼈도 길어져야 되고 피부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드는 게 누구 같아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서양 새끼들이 키가 큰 게 뭐야? 걔네들은 주식이 고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고기 여러분들 성장기 때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왜? 걔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래서 구성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주된 구성 물질이라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 없어요. 단백질 먹어야 됩니다. 됐어?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도 남으면 그제서야 에너지를 뭐한다? 생산해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에너지, 그 주된 구성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저 뭐 하나만 할게요. 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뭘까요? 섭취하는 영양소. 이 6개 중에서 통틀어 제일 많이 먹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먹는 거 뭘 것 같아요? 물이에요? 물입니다. 물이 영양소예요. 됐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물입니다. 2리터 가까이 마시라고 그러잖아. 됐어? 물.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물, 단, 지, 무. 자, 물단지 무탄이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물. 그 다음에 뭐예요? 탄단지. 이런 식으로. 됐어? 우리가 탄수화물이 주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탄단지,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염료 이런 거 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먹고 나면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됐어? 구성 영양소. 내 몸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뭘까? 네 몸의 70%는 뭐로 되어 있다? 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몸에 가장 많이 있는 것도 물입니다. 제일 많이 먹는 것도 물이고 내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도 물입니다. 자, 그래서 네 몸을 구성하는 순서대로 보면 네 몸은 꼬맹아 외워. 물단지야. 꿀단지 아니고 물단지야. 너네 몸은 됐어? 네, 물단지 무탄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먹으니까 내 몸에 많이 들어있구나. 당연해요.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뭐니? 탄수화물이면 두 번째로 많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것도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꼴찌예요. 내 몸에 가장 적게 남아있어요. 왜일까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먹은 탄수화물이 내 몸에 가장 적게 남아있는 게 바로 얘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에너지 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이 얘기야.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만 우리가 다 썼기 때문에 내 몸에 조금밖에 없어. 내 몸의 한 0.2%가 탄수화물이랍니다. 됐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섭취할 때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료, 비타민 얘네들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6개를 먹는데 실제로 내 몸에 남아있는 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양소밖에 없어. 누구 하나 없지? 누구 없니? 누구 없니? 빨리 찾아. 6개의 영양소 중에 내 몸에 없는 건 비타민이야. 비타민은 내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바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오줌으로 버려버려요. 저장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비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없니? 뭐 이런 거죠. 됐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중에서 탄단지라는 거 검출하고요. 걔네들의 역할은 에너지 생산하는 것과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구성하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이들 중에서요, 내가 탄단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못 내는 3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3부 영양소는요, 에너지도 못 내는데 왜 먹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에너지 내고 그냥 그걸로 끝인데, 얘네들은 내 몸을 건강하게 구성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3부 영양소. 그 중에서 내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건 누구야? 당연히 물, 내 몸 구성하죠. 무려 70%나 구성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내 몸 구성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요, 무기염류가 뭐야? 바로 칼슘, 나트륨, 그래서 칼륨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요,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칼슘은 내 몸에 어디 뭘 만들 때 쓸까요? 칼슘, 뼈요. 맞아요. 그래서 칼슘은 우리 뼈를 만들 때 쓰기 때문에 뼈 속에 들어있는 아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 많이 먹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철도 무기염류예요. 철 어디 들어있을까요? 내 몸에 피요. 그래서 보면 피 먹으면 약간 쇠맛 나요. 그게 철분 때문이고요. 저 철이 어디로 들어있냐면 적혈구에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적혈구가 빨개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나의 피를 만드는 데 써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기질이 내 몸을 구성합니다. 근데 비타민만 내 몸을 구성하지 못해. 이런 거죠. 그래서 6개의 영양소가 다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만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내 몸은 5개의 영양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3부 영양소는 내 몸을 만들거나 또는 내 몸을 조절해 건강하게 조절해주는 거야. 건강 관리해주는 거야. 그 중에서요, 물이라는 건 내 몸에서 그 유명한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체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람들은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도 죽고요. 체온이 너무 떨어져도 동사하잖아요. 오늘 삼가고 기출문제도 예로 나왔어요. 오늘 시험 봤거든요. 되겠어? 그만큼 물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질입니다. 오늘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왔었잖아요. 다 원효과들 이제 시험 끝났는데 거기 문제에서 체온 조절하는 과정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 체온 조절이 물이에요, 물이. 자, 물은 비열이 뭐하니? 높죠.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내 몸에 물이 70%나 들어있으니 내 체온이 잘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뭘 조절할까요? 라고 하면 바로 우리 몸의 수분이 70%가 되게끔 수분량을 조절해줘요. 누가요? 바로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이 그래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이 적당량 우리 몸에 들어가 있어서 혈액의 농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얘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을 70보다 많으면 오줌 놓게 하고요. 적으면 목마르게 해서 수분을 재흡수해줘요. 알겠어? 이런 역할을 해준다. 비타민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조절하는 제1선에 있는 아이야. 근데 내 몸을 구성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필요한 건 오늘 다 먹어야 돼. 내일 필요한 것까지 오늘 먹으면 내일 필요한 것도 쓸 수 있어? 없어. 그냥 오늘 필요한 것만 쓰고 내일 필요한 거라고 해서 더 먹은 건 그냥 오줌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에는요, 비타민 A 불러.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 비타민 중에서요,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물에 안 녹고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6가지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2개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카드 회사 이름 BC 카드. 알겠습니까? 그 BC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됐죠? 그래서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비타민이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지용성입니다. 알겠냐? 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BC 카드 5대5 병신. 알겠지? BC 카드. 자, 그 중에서요. 비타민 못 먹으면요.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그래서 병 걸린다고요. 그러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결핍증 이렇게 얘기해요. 비타민들은 부족하면 결핍증이라는 병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A. 그래서 네, 밤눈이 어두워지는 병 걸려요. 뭐게요? 밤눈이 어두워지는 병, 야맹증. 그래서 심하면 밤에요. 그래서 눈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큰 돌뿌리가 있어도 돌이 있는지 모르고 걸려 넘어져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부족해요. 자, B 잘 보면 가운데 쑥 들어가서 안 튕겨나와요. 피부 누르면 오리는 튕겨나오죠. 근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눌렀는데 안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각지는 병. 이거 뭐요? 각기병. 이거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그 배가 볼록 나오는 그 아이들이 누르면 안 튀어나오거든요. 부종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각기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기병에 안 걸립니다. 왜? 비타민 B가 쌀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각기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C가 부족하면요. C는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나라 기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과를 꽉 깨물었는데 사과에 피가 있어. 이 피 누구 거야? 나의 잇몸에서 나오는 피예요. 잇몸이요. 그래서 이렇게 들떠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괴혈병 그렇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병, 괴혈병 이런 거. 됐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꼬맹아 등에다가 D라고 쓰면 어떻게 되니? 척추가 휘어서 꼽추되는 병이죠? 그 꼽추되는 병을 척추가 9번 내 구루병 이라고 해요. 비타민 E하고 K는 결핍증 외울 필요 없어요. 불임하고 피부병인데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증은 요거 4개만 딱 시게 외우십시오. 비타민 A 그러면 눈 생각하세요. 야맹증. 됐어? 비타민 B 그럼 모양 생각하세요. 각진병, 각기병. 자, C는 잇몸에서 피 나오는 괴혈병. D는 척추가 비는 괴혈병입니다. 됐어? 아니 구루병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비타민 A, B, C, D의 결핍증만 외우시면 되고요. E하고 K는 결핍증 외울 필요는 없다. 되겠어?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 이게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의 정체다. 이해되겠어? 이게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의 정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아하, 이러한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 거구나. 6페이지 보세요. 자, 동물의 몸은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있고요. 자, 그 기관계, 그 다음에 조직 그런 것들을 각각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이 그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는 6개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걔네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옆에다 쓰세요. CHO, 탄소, 수소, 산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CHO. 그 중에 3대 영양소에 속하는 건 탄단지인데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녹말, 엿당, 포도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단백질 고기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지방은 우리 몸의 가장 고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탄수화물이 4kcal 밑줄, 단백질도 4kcal 밑줄, 지방은 9kcal 밑줄. 알겠습니까? 그 숫자 위에 보시면 걔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써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이 3가지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단백질은 거기에 질소 하나 더 들어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부 영양소라는 아이들은 에너지는 만들 수 없지만 우리 몸을 구성 또는 조절하는데 그 중에서 삼부 영양소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 몸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구성한다는 건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비타민은 내 몸을 구성 못하니까. 알겠어요? 네. 자, 삼부 영양소는 내 몸을 구성 또는 조절하는 건데 그 중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무기질인 아이들은요. 뼈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 내 몸을 조절만 하기 때문에 가장 밑에 줄에 밑줄 결핍증 생겨요. 저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물은요. 내 몸에 70% 있으면서 체온 조절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비타민 결핍증 중에서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BC 카드 보이죠? 그 중에서요. 비타민은 B1부터 B12까지 있어요. 그거 다 외울 수 없고 비타민은 B1의 결핍증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각기병이다. 비타민 C의 결핍증은 괴혈병이다. 지용성 중에서 비타민 A하고 D만 외우면 된다. 야맹증과 그룹병.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영양소 확인하기 위해서 검출 시약 필요한데 녹말 검출하는 용액부터 시작해서 포도당 검출하는 용액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베네딕트는 가열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요. 넘깁시다. 자, 8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길어.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길어. 자, 밑에 있는 답지 보시고 채점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이해 안 되거나 못 외운 거 있으면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해 안 된 건 선생님이 질문 받을 겁니다. 했어.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나 확인. 빨리 해. 내 돈 주고 하는 수업이니까. 나 머리 잘랐어. 야, 너네 관찰력. 아니요, 알았는데 뭘! 이런 관찰력 없는 새끼들! 알고 있었어? 네. 몰랐지, 새끼야. 아니요. 저 새끼는 내가 삭발을 하고 와야 할 거야, 저거. 자, 관찰력을 좀 키우도록 하자. 그래야 이과적 사고력이 가능하다. 자, 질문할 거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없어? 괜찮아? 괜찮아?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봐. 여기 진도 끝났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 듣는 것처럼 이 새끼들이 진짜 이씨. 자, 두 번째 거 가자. 자, 두 번째 거 소화와 순환 이거 할게요. 됐죠? 자, 우리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해서 음식을 먹었어. 그래서 네, 먹고 나면 그게 바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안 돼. 왜? 실제로요.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데요? 내 몸에 있는 세포죠. 근데 내가 먹은 음식은 세포에 비해서 열나 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음식이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 작은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뭐 해줘야 되니? 잘게 부숴줘야죠. 그래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세포보다 더 작은 크기가 될 때까지 부숴주는 과정을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래요? 음식을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걸. 그걸 소화라고 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가 소화와 뭐에 대한 얘기야? 순환이라고 하는
있냐? 소화와 순환. 소화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실제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건 세포인데 내가 먹는 음식은 세포에 비해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음식을 잘게 부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소화는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과정이에요. 자,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겠다는 거죠.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 그거 소화라고 하겠대. 됐어? 자, 그러면 이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한 개 한 개는 기관이고 그걸 모으면 소화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소화와 관련된 소화계. 자, 음식 들어가는 순서대로 불러. 어디부터야? 입부터야. 이 입이 기관이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어디로 가? 식도. 그 다음 음식들. 이 식도.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요. 됐어?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는 길로 가죠. 됐어? 이 식도. 그 다음 어디로 가니? 음식을 담는 주머니. 위. 알겠냐? 위로 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꼬불탕 이거 뭐야? 소장. 됐어? 그 다음에 똥 나가는 긴 거. 이거 뭐? 대장. 이렇게 가잖아. 대장 끝에 이거 뭐야? 똥꼬, 항문. 여기까지가 소화계야. 알겠어? 그래서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거기서 항문까지 끝까지 다 가야 돼. 이게 다 소화와 관련된 각각의 기관들이고 그걸 다 모으면 소화계라고 해. 알겠어? 이게 소화계야. 됐냐?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요. 여기까지가 소화와 관련된 소화계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우리가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음식을 부수는 게 소화라고 했는데, 음식을 부술 때 힘으로 부술래? 약품으로 녹여낼래? 이거거든요. 힘으로 부수면? 힘으로 부수는 소화를 우리가 기계적 소화, 학교를 다녀 그러게! 기계적 소화. 자, 약품으로 녹여내는 소화, 화학적 소화. 와, 진짜 이 새끼들 미쳤구나. 자, 약품으로 녹여내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 거기서 말하는 약품은 뭐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로 음식물을 녹여내는 소화만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이빨로 씹어낸다든가 또는 소장에서 음식을 꿈틀꿈틀 하다가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힘으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거든요. 그 기계적 소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계적 소화를 합니다. 소화기관들이 음식 등 음물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지네들끼리 부딪히니까 모두 다 기계적 소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입에서 이빨이 씹어내는 거를 저작운동, 위에서 음식을 꿈틀꿈틀 막 버무리는 거, 그걸 꿈틀운동.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을 옆으로 밀어내는 거. 됐어? 네, 이걸 연동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적 소화, 힘으로 음식을 부숴내는 과정이야. 됐어? 네. 근데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다. 얘는 비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건 누가 한다? 화학적 소화가 그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화효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효소가 있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세 군데야. 찾아내. 어딜까? 소화기관 중에 소화효소가 발생해서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이 중 세 군데밖에 없어. 물론 어딜 거냐? 그게 시험 문제지. 바보들아. 이 소장. 얘라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소화효소가 그래서 나와서 음식물을 실제로 소화시키면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순단 말이죠. 그 중에서요,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건 6개의 영양소, 탄단지, 물, 무기염료, 비타민 이 중에서 누구를 소화시켜야 될까? 이거 다 소화시켜야 돼? 아니요. 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보다 작아서 마시자마자 그냥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소화시켜야 되는 건 누구니? 탄단지 3개만. 그걸 뺀 물, 비타민, 무기염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세포보다 작아서. 그래서 세포보다 작은 크기로 부숴야 되는 소화의 과정이 필요한 건 3대 영양소만 필요하다. 나머지 필요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그 3대 영양소 중에서 입에서 최초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게 누굴까? 입에서는 야 좀 심해. 입에서 누구? 녹말만. 입에서는요 녹말만 화학적 소화를 시킵니다.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화학적 소화를 못 시키면 통과시켜요. 됐어? 네. 자 위에서는요 단백질. 소장은 3대 영양소 다.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큰 틀을 좀 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1번 입입니다. 입에서는요. 우리가 먹은 녹말의 형태의 영양소만 부셔서 엽당으로 분해합니다. 누가? 바로 침샘에서 만든 소화효소인 이름 얘기해봐.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가 잘 외우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서 녹말만 부셔. 한 놈만 공격해. 효소들은. 그래서 효소는 하나만 공격한다.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녹말만 공격해서 엿당으로 쪼개요. 다른 애들은 손도 못 댑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녹말만 엿당으로 분해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염. 위에서는요 단백질이 윗속에 있는 위샘,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들을 샘이라고 불러요. 침에는 침샘이 소화효소 만들고 위에서는 위샘이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효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펩신. 얘가 나와서 단백질을 부셔서 단백질 중간산물을 만들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 아이의 이름이 펩톤이야 뭐 이런 거 배울 건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 펩신이 약간 찐따예요.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 녹말이 나오면 막 공격해서 막 부셔. 그래서 엿당 만들어. 근데 펩신은 단백질이 막 나오잖아. 단백질이 막 나오는데 이 펩신이 찐따 새끼야. 저기 단백질 있는데 나 혼자 못 부시겠다. 이런 거야. 약간 이게 모질라.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또 다른 소화효소가 아니고 오빠 잘할 수 있어. 오빠 화이팅. 응원하는 애가 있어. 뭘까? 걔가 누굴까? 염산이 나와서 펩신을 막 응원하면 펩신이 뭐야? 힘받아. 그래서 갑자기 단백질을 공격해서 부셔버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저 중에서 소화 효소는 누구니? 펩신이 누구야? 염산은 소화시켜? 못 시켜? 알겠어? 소화 효소가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염산과 같은 애는 뭐라고 해요?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닌데 소화를 하는 펩신을 도와주는 거라서 그냥 보조 효소야.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야. 보조 효소야. 하지만 절대 소화 효소 아니야. 알겠어? 이 보조 효소인 염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을 힘나게 해. 그거를 단백질이 아니고 펩신을 힘나게 해. 그거를 멋진 말로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쉽게 얘기하면 펩신을 힘나게 하는 축구 선수들 힘나게 하는 붉은 악마의 역할을 한다고. 염산. 되겠냐? 자, 그러면 염산의 응원을 받은 펩신은 단백질을 부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염산은요, 아유, 그냥 응원만 해? 얘도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 뭐? 우리가 한여름에요, 음식을 엄마가 해놓고 한나절 가만 놔두면 음식이 금방 쉬죠. 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음식을 분배시키는 거예요. 왜? 여름에는 밖에 있는 상온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 너네 집의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 더 아니지. 됐어? 아무리 높아서 30도야. 근데 네 체온은 몇도야? 36 정도. 여기가 더 따뜻해. 그러면 여기서 음식이 썩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되잖아. 됐어? 네. 우리가 썩은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간 게 썩니? 절대 안 썩거든요. 왜요? 내 음식이랑 같이 들어온 세균을 염산이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는 절대로 음식 썩지 않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염산의 역할은 뭐야? 음식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입니다. 죽이를 살자, 세균 죽자, 살균 작용해요. 염산은 세균을 뒤지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 몸속에서 음식이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음식 절대 썩지 않는 이유가 저 염산 때문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소장이요. 이 새끼 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다 잘라버려도 우리 소화시킵니다. 왜?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거의 비비해. 실제로요. 저 입속에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다가 부수려면 네가 한 숟가락 입에 넣고 20번을 씹어야 돼. 자, 생각해. 한 숟가락 입에 넣어서 몇 번 씹고 생기냐? 우리 보편적으로 3번에서 5번밖에 안 씹어요. 20번 씹는 애가 없습니다. 그럼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밀면 됩니다. 그럼 녹말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논대요? 네. 그래서 소장은 녹말을 처음부터 다시 분해합니다. 어차피 그냥 생으로 와. 됐어? 그래서 녹말 소장에서는요. 소화 안 된 녹말을 다시 엽당이 되게 그리고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포도당이 될 때까지 부수는 일을 소장에서 해요. 소장에서 해요. 똑같이 단백질도요. 위에서 소화 안 된 단백질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소장에서 단백질 처음부터 다시 분해할 거니까. 소화 안 된 단백질을요.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분해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크기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부수는 것도 소장에서 해요. 근데 3대 영양소에서 한 번도 소화 안 되는 애 있죠. 누구? 지방이요. 그거 소장에서 처음이자 완벽하게 부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얘가 될 때까지 소화를 해요. 그래서 모든 소화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소장이다.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다 일어난다. 완벽하게 소화가 된다. 알겠어? 그러려면 여기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옆집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를 수입해다가 써요. 누굴까요? 이자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이지만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이 효소를 만드는 곳은 사실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샘에서 만든 효소를 수입해다가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읽어. 시험 문제 잘 읽으라고 해서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장소가 어디니? 라고 물어볼 때와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니? 이거 다른 말이야.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소장.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이지만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장소는 호메나 이자야. 알겠어? 요거야. 구별해서 외우고. 알겠죠? 문제 제대로 읽어. 자, 그래서 요 앞부분에 있는 효소들을 다 이자에서 만든 걸 가져다가 수입해서 쓴단 말이야. 그 중에서요. 첫 번째, 녹말을 엿당으로 만드는 이 효소의 이름. 아까 너네가 외운 걔랑 똑같아. 불러. 뭐야? 아밀레이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만든 아밀레이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잘 봐. 생산지가 다르지. 얘는 침샘에서 만드는 아밀레이스고 얘는 이자샘에서 만드는 아밀레이스야. 그러니까 얘는 중국산, 이건 국산이야. 알겠어? 그 얘기라. 똑같은 제품이지만 생산지가 달라. 이건 중국산이야. 별로 역할을 못해. 얘는 국산이야. 됐어? 이 얘기라고. 생산지가 달라. 알겠냐? 이런 역할을 해. 그 다음에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부수는 거 이 위에서는 펩신이 하지만 저 새끼가 약간 찐따잖아. 이자에서는 완벽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줘. 그 아이 이름이 뭘까요? 그 아이 이름이 트립신. 얘는 완벽하기 때문에 응원단이 필요 없어. 염산 필요 없다. 알겠어? 혼자 부셔. 그 다음에 지방을 부수는 소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 라이페이스예요.
이거 다 이제에서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라이페이스가 약간 모질라. 펩신처럼. 그래서 얘도 보조 효소가 필요해. 그 아이가 쓸개질. 얘도 의혼단이야. 그래서 염산하고 똑같이 보조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쓸개질입니다. 얘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죠. 지방을 소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지 지방을 스스로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똑같이 응원단일 뿐이에요. 저 쓸개질 어디서 만들었게?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이름은 쓸개즙이지만 쓸개에서 안 만들어요. 자, 이 쓸개즙을 실제로 생산하는 곳은 간입니다. 간에서 만들자마자 쓸개로 보내서 필요할 때까지 뭐 하는 줄 알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하면 쓸개에서 나가.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보고 쓸개에서 나와서 이거 쓸개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쓸개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쓸개에서 만든 게 아니었어. 간에서 만든 거였어. 알겠어? 네, 그래서 시험에 100% 나옵니다. 쓸개즙을 만든 곳은 간입니다. 근데 왜 마침 정정을 응? 근데 왜 이름이 정정이 안 됐어요? 그동안 이름을 쓸개즙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정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간에서 생산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리고 나면 선생님 요 앞부분은 다 이자셉에서 만든 거 써요. 그럼 요 뒷부분은요? 이건 소장이 만든 효소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뿐이죠. 그래서 소장에서 만든 효소들, 자, 소장을 장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만든 효소들을 쓰는데 얘네들은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는 뿐이죠. 그래서 소장에서도 소화효소를 만드는 건 맞다. 하지만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건 이자셉이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앞부분은 다 이자셉, 뒷부분이 장셉. 알겠냐? 이렇게 된다. 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말테이스. 그래서 네, 펩티데이스 외우고 싶지 않죠? 그런 애들이 나와. 알 필요 없어.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영양소의 소화가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분해되는 소화가 소장에서 끝나.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가 끝났네? 네,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 이 영양소 버리지 않게 막바로 흡수합니다. 우리 몸에서. 됐죠?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데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조차도 어디가? 소장이다. 소장이 분해하자마자 영양소 형태가 되면 막바로 흡수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소장을 보시면 소장의 안쪽에 무수히 많은 빨대들이 꽂혀 있어서 여기서 영양소를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세포 속에 갖다 준다고요. 맞아요? 자, 이거 하나를 뭐라 합니까? 하나하나를 융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융털에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 융털 하나를 100만 배 확대해서 보면 유겨, 소장벽 거기에 융털이 뻑큐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알겠냐? 네.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빨대 모양으로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확대해 보면 융털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서요. 안에 있는 이 두꺼운 아이가 우리는 암주간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지방과 관련된 아이들만 흡수할 수 있어. 그걸 뺀 바깥쪽에 있는 요거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쓴 얘네들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만 흡수하니까 당연히 수용성 비타민 BC와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이렇게 6가지가 모세혈관에서 흡수됩니다. 얘네들 수용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용성은요. 암주간에서 흡수하는데 지용성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요거 4개랑 지방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지방, 산과 모노, 글리세리드. 그래서 꼬맹아 나름 봐. 대단히 공평해. 수용성 영양소 6개, 지용성 영양소 6개로 나뉘어져 있어. 알겠어? 그래서 6개씩 흡수합니다. 되겠죠? 암주간의 위치 기억하세요? 뻑큐.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암주간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곳이 혈관이야. 알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영양소를 그냥 소장이 흡수하지 소장에서 굳이 융털을 왜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융털을 만들어서 흡수하면 좋은 점. 영양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됐어? 네. 그래서 융털이 있어 좋은 점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을 놓았다, 넓힌다. 그것 때문에 영양소가 밖으로 됐어 손실될 확률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융털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듣고 보면 소장에서 이렇게 영양소를 다 소화도 하고 흡수도 했는데 그럼 대장이나 똥꼬는 왜 필요해요?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화 흡수가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왜 필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장은요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흡수하고 아직 덜 흡수한 수분만 한 번 더 재흡수해줘요. 우리 몸에 그만큼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려고 대장에서는 수분만 한 번 더 재흡수한다. 그래서 그리고 항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똥이 그냥 밖으로 새지 않게 잘 꽉 잡아줬다가 나갈 때 한 번에 보내고 커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뭐 이런 거죠. 되겠죠? 이게 바로 소화야. 근데 소화라는 건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중에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하는 건 화학적 소화를 소화라고 한다. 그 화학적 소화는 모두 다 소화 효소가 관여한다.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입에서는 녹말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고요. 위에서는 단백질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고요.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더라. 걔네들은 화학적 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효소들이 작용하는지 외우셔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아밀레이스. 여기는 펩신, 여기는 트립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페이스. 그걸 도와주는 보조 효소가 염산하고 슬게이지도 있더라. 외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소장에 있는 융털에서 암주관과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두 군데를 통해서 영양소들을 흡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대장은 수분만 한 번 더 재흡수해주는 역할. 되겠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분만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똥, 대변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똥은 배설물일까? 아니죠. 얘는 소화기관에서 나온 거니까 소화물입니다. 똥, 배설물이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 좀 볼게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10페이지에 됐죠? 네. 입에서 분해가 되면 그 아이는 됐죠? 입에서 분해가 되는 아이는 녹말이고요. 위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아이는 단백질이고요. 소장에 와야 분해가 되는 아이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는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단백질인지 녹말인지 지방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 몸 그린 거 보이죠? 거기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위치 확인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위에 있는 간 보세요. 그 다음에 쓸개 보세요. 이자 보세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개도 소화기관에 속한다.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소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소화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걸 확대한 그림이 10페이지 가장 밑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간, 쓸개, 이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소장의 융털, 그 융털이라는 게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 얘가 있는 이유는 표면적 넓히는 거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된다. 되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오시면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생물 파트는 한번 들어두면 되는 거죠. 엄청 어렵거나 응용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만 새로울 뿐이죠. 자, 이게 소화였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은 한국말로 뺑글뺑글 돈다는 건데 내 몸에서 뺑글뺑글 도는 게 피거든요. 그래서 앞에 붙입니다. 혈액 순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번 배웠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빠른 속도를 못 나가요,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잘 배웠던 못 배웠던 한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네, 학교에서 수업을 집중해서 100%
듣든 안 듣든 조금은 들었던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하는 혈액순환이요.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저 핸드폰이 끊어지기 전까지 순환을 빨리 끝내도록 하자. 자, 우리가 하셔야 되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에요. 온몸에서 피가 뺑글뺑글 순환 돌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순환과 관련된 기관계가 순환계라고 부르는데 혈액순환과 관련된 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피를 뺑글뺑글 돌리기 위해서는 펌프질 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누굽니까? 누가 펌프질 해줍니까? 피가 뺑글뺑글 돌게 밀어주는 애가 누구예요? 심장입니다. 그 심장에서 나온 피가 지나가는 길을 뭐라 합니까? 혈관이죠. 그 혈관 속으로 혈액이라는 액체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합해서 우리가 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혈액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혈액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혈액은 고체니 액체니? 아니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한 바가지 뽑아서 이렇게 실험관에 가만히 세워두면 고체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요. 액체는 위에 떠요. 되겠냐? 그래서 혈액은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이 피를요 이렇게 뽑아서 가라앉으면 고체와 액체가 층이 분리되는 것처럼 혈액을 가져다가 현미경에다 놓고 관찰을 하시면요, 됐죠? 그 중에서 원반 모양으로 생긴 혈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체 성분이 있는가 하면 연락하면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도 있고요, 조그만 구석이들도 있죠. 그리고 전체가 액체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혈액의 고체 성분들을 우리가 싸잡아 혈구다라고 얘기해요. 액체 성분을 혈장이다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꼬맹아, 혈구 중에서 원반 모양으로 생긴 이 혈구는 뭐니? 네, 얘는 빨간 혈구야. 그래서 적혈구라고 불러요. 얘가 적혈구. 빨개서 적혈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연락 큰 혈구. 혈구 중에 제일 큰 거. 백혈구입니다. 왜 백혈구라고 부를까요? 흰색이니까. 알겠어요? 흰색 투명하니까 얘는 백혈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서진 조각은 백혈구가 부서진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부서진 이 조각들을 우리가 혈소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혈구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되겠어? 라고 하는 이 고체 성분이요. 나는 왜 피가 고체인지 몰랐지? 얘가 45%, 얘가 55%. 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혈액의 액체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혈액은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고체들은 혈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빨간 혈구를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데요. 이 적혈구는 혈구 중에 제일 많아요. 많은 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혈구 수치가 제일 많은데 이 적혈구는요,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우목하게 물린 원반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적혈구고요. 이 적혈구는 말 그대로 빨간 혈구인데 왜 빨개? 아까 얘기했지. 피는 뭘로 되어 있다고? 철로 되어 있다고. 그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이라는 녹슨철이 되는데 녹슨철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왜 빨간 행성이라고 해서 산화철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혈구는요, 철로 되어 있어서 얘는 쉽게 산소와 결합하는 산소 운반용을 해요. 자, 피 속에 있는 이 철 성분을 우리가 철이라고 안 하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철로 되어 있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걔가 원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철성분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적혈구 수치가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서 뭐 걸려? 빈혈인 겁니다. 그래서 빈혈인 사람들이 철성분 많이 먹거든요. 철분제. 그게 바로 적혈구 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적혈구 하나가 세포인 거 아세요?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세포예요. 그럼 세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포 속에 있는 핵입니다. 근데 가운데 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움푹 들어간다. 그래서 핵이 터져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세포입니다. 세포는 무조건 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세포가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가 더럽게 많아서 피가 빨개 보이는 건데요. 얘를 가라앉히면 빨간 적혈구가 밑에 가라앉아서 아랫부분은 빨간 피인데 위쪽은 적혈구가 없죠. 여기는 그냥 물 색깔이야. 혈장은 물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빨개 보이는 건 적혈구 때문이다. 적혈구만 걸러내면 피는 투명하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적혈구는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철로 되어 있어 쇳발 같아. 그래서 산소를 잘 운반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누가 보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백혈구요. 백혈구는요, 혈구 중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적혈구는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백혈구는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모양이 계속 꿈틀꿈틀 변해요. 됐어?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모양이 불규칙적인 이러한 적혈구도 저 자체가 한 개 한 개가 세포거든요. 쟤는 핵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핵 없는 건 적혈구만, 핵이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요. 네,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이 있는 곳에 훅 하고 잡아먹어. 알겠어? 세균을 죽이면 살균인데 얘를 잡아서 먹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먹을 식자 써서. 그래서 얘는 식균작용에 자, 그럼 세균을 먹었다고 치자. 그럼 먹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죠. 세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똑같은 세균이 들어오면 더 빨리 세균을 잡을 수 있게 면역체를 만들어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균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형성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게 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세균이 있는 곳까지 지가 어떻게 가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는 자기가 의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어떻게? 마치 지렁이처럼 꿈틀꿈틀해서 가요. 그래서 그 지렁이처럼 꿈틀꿈틀하는 운동을 단세포 중에서 아메바가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메바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 운동.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세균이 있는 곳까지 가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해서 우리 몸에 면역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백혈병이라는 것도 맞죠. 백혈병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야. 왠 줄 알아요? 백혈구 수치가 많으면 선생님 세균 잘 잡아먹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너네 몸에 있는 세포도 수명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세요? 한 번 만들어진 세포의 수명 10일에서 14일이에요. 일주일 내지 2주밖에 못 살아. 저는 16살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네 몸에 있는 세포가 다 갈아지고 거기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 네가 먹은 음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백혈구라는 것도 일주일 단위로 백혈구의 수명이 다 하니까 이거를 죽이고 새로운 백혈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혈구 어디서 죽이고 어디서 만들까? 뭐 있어? 척추 속에 골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백혈구를 만들고 죽입니다. 근데 골수가 병실이면 수명 다한 백혈구를 못 죽여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백혈구가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막 많아져. 근데 이 치매에 걸린 백혈구가 세균인지 아니면 백혈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백혈구까지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체가 생길 수 있는 분이 없어. 그게 백혈병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문제가 뭐야? 백혈구야, 골수야? 골수.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은요. 정상인 골수가 백혈구를 부시고 나면 그 부서진 조각인데요. 됐죠? 부서진 조각이니까 모양이 규칙적일까 불규칙적일까? 불규칙적이겠죠. 그냥 유리가 깨진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불규칙적인 모양이고요. 백혈구를 부셨으니까 핵이 있을까 없을까? 예, 당연히 핵이 없어요. 얘 속도가 아니거든요. 핵이 없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어떤 언니가요. 시험 보다가 종이에다가 손을 벼가지고 피가 질질 났어요. 근데 피가 나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저 혈액이 20% 이상 밖으로 나가면 과다출혈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만한 상처로도 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수술해서 배를 잘라도 안 죽습니다. 왜? 스스로 지혈작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혈소판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이라는 게 피와 함께 밖으로 나오면 산소와 닿는 순간에 얘가 분해되면서 피를 피딱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피가 못 나오게 여기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혈소판은 지혈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혈액을 돌보시켜서 한다고. 그래서 과다출혈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 혈소판 수치가 부족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죠. 혈우병. 그런 애들은 지혈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병에 걸려도 수술을 못하고 죽습니다. 왜? 얘는 스스로 동맥이나 정맥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알겠냐? 그래서 혈소판은 지혈작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혈구라고 하는 거고 그걸 뺀 나머지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은 99%가 뭡니까? 이 혈장은요. 그래서 혈액이 흐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혈액이 흐르면서 물질을 내 몸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질 운반. 그리고 이 혈장이 밖으로 뿅 하고 튕겨나오면 이걸 뭐라고 부르게 우리가? 땀. 알겠어? 그래서 체온 조절.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장이고요. 이렇게 혈장과 혈구를 합해서 우리는 혈액이라고 부른 거야. 혈장과 혈구를 합해서 우리 혈액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은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데 액체의 양이 조금 더 많아서 액체처럼 보이는 뿐이야. 알겠어? 거기 안에 고체 성분 3가지나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기억, 니은, 디귿의 역할 바르게 연결하고 찾아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 운반 역할을 하면서 핵이 존재하지 않고 철로 되어 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고 아메바 운동한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 지혈작용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도 가리킵니다. 이건 혈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혈장은 우리 몸에서 물질을 운반시켜주고 그래서 네 거기서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영양소와 노폐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까지를 얘기합니다. 산소 운반만 적혈구가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운반을 혈장이 합니다. 됐죠? 이런 물질을 운반해주고 체온 조절하는 역할을 혈장이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혈액이라는 건 내 몸에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밖으로 빠져나가도 우린 죽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혈액들이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됐어? 물질 운반 못 해줘요. 얘가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혈액이 계속 흐를 수 있게끔 돼서 힘으로 밀어주는 박동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심장이라는 겁니다.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혈액을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심장이라는 아이가 한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뭐 그런 거 기억나요? 네, 하트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4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번에 가자. 그 중에서요, 혈액은 무조건 아래에서 나가서 반대쪽 위로 들어갑니다. 이게 혈액순환이야. 아래에서 나와서 반대쪽 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쪽 위가 꽉 차면 그 혈액이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다시 아래에서 혈액이 순환해서 반대쪽 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아이는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심실이라고 해요.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심실. 위는 피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심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의 구조,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인데 이 심장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나의 어느 쪽이니? 이쪽이 나의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한문에서 왼쪽을 뭐라 합니까? 좌. 그래서 얘가 좌심방, 좌심실이고요. 여기가 나의 오른쪽이라 우심방, 우심실로 해서 각각을 구별한다. 됐죠? 그러면 내 몸에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두 군데로 일어나네요. 네,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 하나와 우심실에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혈액순환이 있겠죠. 그 중에서요,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이 혈액순환이 온몸에 영양분을 갖다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이 순환이 온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한테 물질을 갖다주는 순환이야. 이거를 우리는 몸책자 써서 체순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순환에 비해서 경로가 더 크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몸을 보니까 온몸순환이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온몸순환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온몸순환은 일단 시작 어디서 해요? 불러. 시작 어디서 해? 좌심실에서 하죠. 좌심실에서 온몸을 한 바퀴 돌아서, 꼬맹아 보지 말고 얘기해봐. 좌심실에서 나갔어. 어디로 들어가? 반대편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체순환이야. 됐어? 그러면 이게 체순환인데 좌심실에서 나와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자,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게 체순환인데, 이때 좌심실에서 나온 피는 그냥 온몸으로 퍼져? 아니죠. 혈관 타고 가야죠.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혈관을 뭐라 그러니?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 지나가는 혈관을 뭐라 그러니? 동맥. 들어가는 혈관은 뭐라 그러니? 정맥.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는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정맥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때 네, 대순환 또는 체순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을 대동맥, 대정맥 이래요. 그래서 앞에 나는 온몸 순환하는 동맥이야. 그래서 대동맥, 대정맥 이것만 맞춰주면 돼. 못 외우면 병신이야. 어려울 게 없어. 됐어. 좌심실에서 나와서 온몸 한 바퀴 돌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는 무조건 동맥을 지나 들어갈 땐 정맥으로 들어가는데 온몸을 도는 거기 때문에 대동맥,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네. 이런 체순환은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한테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 줘. 에너지 만들라고.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 주면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겠죠?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버려야 되니까 그걸 또 가지고 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온몸 순환은 영양소와 산소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받아오기 위한 혈액순환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오다가 노폐물은 이제 콩팥에서 버려서, 그래서 콩팥에다 버려서 오줌 만들 거고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는 더러운 기체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가 우심방에 꽉 차. 그럼 어떡할래? 더러운 피가 우심방에 꽉 차면 그 우심방에 꽉 찬 피를 우심실로 밀어. 그래서 얘도 더러운 피다. 그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야죠.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올 수 있는 어디로 가니? 폐로 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는 폐로 가서 자기 들어온 이산화탄소 버리고 깨끗한 산소 받으러, 그래서 가스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순환입니다. 그 순환이 폐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폐순환이라고 해요. 아까는 좌심실에서 나갔으니까 폐순환은 어디서 나가겠어요? 당연히 우심실에서 나가서 폐순환이니까 폐를 지나서 들어갈 때 거꾸로 불러. 거꾸로 우심실에서 나왔어. 어디로 들어가? 좌심방. 거꾸로 들어가죠. 됐어. 자, 근데 폐순환을 하던
온몸 순환을 하더니요. 심장에서 나올 때 지나가는 혈관을 뭐라 그러다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뭐라 그런다고? 동맥.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 그런다고? 정맥. 근데 얘네들은 폐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앞에 수식어 폐동맥, 폐동맥이라고 불러.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불러. 예. 잠깐만 좀 여러분 한개 좀 쉬자. 그럼 보면아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들어온 피. 근데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 받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산소가 들어있는 깨끗한 피. 이런 얘기죠. 되겠냐? 이렇게 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혈액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혈액을 분류할 때요. 어디에 있어? 장소가 아니고 얘는 산소 가지고 있는 깨끗한 피야? 아니면 이산화탄소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야? 이거든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피를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얘는 산소 때문에 선홍색을 띠요. 근데 이산화탄소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를 우리 정맥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얘는 너네가 체했을 때 손 따면 나오는 그 까만색 피 있지? 그거야. 암록색. 그래서 어떤 기체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 색깔이 달라져요. 그 중에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깨끗한 피를 동맥혈,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더러운 피를 정맥혈이라고 할 건데 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동맥혈은 동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맥혈은 정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 됐어? 그러면 동맥혈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꼬맹아 잘 봐. 네 심장을 기준으로요. 네 심장을 기준으로 세로로 잘라가지고요. 오른쪽은 모두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피들이죠. 맞습니까? 심장을 세로로 잘라서 오른쪽은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피들인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야. 그러니 심장 중에서는 어디? 좌심방, 좌심실이 그렇겠죠. 좌심방, 좌심실은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깨끗한 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과 연결된 이 두 혈관도 깨끗한 피가 흐르는 곳이겠죠. 그러면 이 혈관 이름 뭐야? 이제 추론해 빨리. 꼬맹아 외우지 말고 생각해. 얘 누구니? 좌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얘 누구? 동맥이죠. 무슨 동맥? 무슨 동맥? 무슨 동맥? 얘 어디로 가? 온몸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슨 동맥? 대동맥이에요. 됐어. 그리고 얘는 폐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라 그랬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라 그랬어? 정맥. 근데 어디를 지나와? 폐를 지나오니까 폐동맥. 알겠어? 그래서 자기야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은요 대동맥이요. 대동맥이니까 동맥혈이 흐르네. 근데 문제는 뭐죠? 폐동맥. 폐는 거꾸로 정맥에 동맥혈이 흘러요. 알겠어? 이렇게 됐다.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고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깨끗한 피를 동맥혈이라고 하는데 이 동맥혈은 심장을 잘랐을 때 오른쪽에 위치다. 심장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그랬을 때 좌심방, 좌심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대동맥 어렵지 않을 건데 폐, 정맥이다. 폐만 거꾸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정맥혈이 흐르는 곳 안 가르쳐줘도 되겠죠. 불러. 폐동맥, 뭐겠어? 우심방, 우심실이고요. 그 다음 폐동맥, 대정맥, 폐, 동맥이에요. 됐어? 그러니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외우면 헷갈린다. 알겠어? 외우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맥혈이 있는 얘네들만 외워라. 이거의 반대가 정맥혈.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동맥혈이 흐르는 이 네 군데만 외워라. 얘만 외워라.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 알겠어? 동맥혈이 흐르는 네 군데만 정확하게 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어떤 기체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맥혈과 정맥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로 나눈다. 어떤 혈관을 지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순환, 체순환, 폐순환 외웠단 말이죠. 그 중에서 체순환은요.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됐어? 네. 물질 교환과 가스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면 그 중에서 폐순환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기체 교환밖에 안 일어나죠. 물질 교환은 안 일어납니다. 되겠냐? 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보자. 그래서 얘가 바로 혈액순환인데 이러한 혈액을 순환시킬 때요. 피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혈관이라고 한다. 마지막 혈액순환에서 마지막입니다. 혈관이라고 한다. 그 혈관에 종류가 있다. 혈관에 종류가 있다. 알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됐죠? 혈관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얘가 무슨 혈관인지 일단 그림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혈관의 종류 몇 개? 3개요. 뭐 있어요? 모세혈관, 동맥, 정맥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그 3가지 혈관을 나타내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은 알겠죠? 누구예요? 모세혈관이에요. 니은은요. 얘는 모세혈관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기억하고 디귿 중에 누가 동맥이고 누가 정맥이냐가 헷갈린다고요. 근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요거 있는지 보셔라. 요거 있는지 봐라. 얘 판막이다. 판막이 있는 혈관이 무조건 뭐다? 정맥이다. 판막이 있는 혈관이 무조건 정맥이고요. 판막이 없는 혈관이 동맥이라서 판막으로 구분하는 거다. 판막으로 구분하는 거다. 판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판막의 이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판막이 있는 게 정맥이고요. 판막이 없는 게 동맥인데 판막 왜 필요해? 심장에서요. 세게 혈압으로 피를 밀어요. 그래서 엄청난 센 힘으로 피가 온다고요. 그래서 피가 확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점점 혈액이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힘도 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몸 다 돌고 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봐. 너네는 물이 위로 흐르니 아래로 흐르니? 왜? 중력 때문에. 근데요. 힘도 딸려 죽겠는데 중력과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피가 가다가 뭐하니? 힘이 딸리니까 내려오려고 하겠죠. 피가 내려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피가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리고요. 내려오려고 그러면 판막을 닫아서 피가 거꾸로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의 역할이 뭘까라고 하면 혈액의 역류를 뭐한다? 방지하는 역할을 할 거다. 피가 거꾸로 못 가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갈 위험성이 있는 곳에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정맥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그러면 판막이라는 거 저 알았어요. 판막의 역할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건데 이 판막은 정맥에만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판막이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판막이 있는 곳이 3군데인데 하나는 정맥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류가 일어날 만한 곳에 있죠. 어디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다 역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심방이 수축해서 피를 밑으로 밀었다가 심방이 이완할 때 다시 피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못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다 있습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라고 하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더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죠. 그 밑에 심실과 동맥 사이입니다. 심실이 수축해서 피를 내보냈다가 심실이 이완할 때 다시 피가 끌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있어. 이렇게 3군데가 판막이 존재하는 곳이다. 얘네들의 판막의 존재 이유는 똑같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과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절대 역류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피는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린 대로 이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만 흐르지 얘가 거꾸로 가면 우리 죽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세 가지 혈관 중에서 가장 두껍고 탄력 있어야 되는 고탄력 스타킹 같은 애가 누굴까? 동맥입니다. 왜? 심장으로부터 직접 피를 받아내기 때문에 심장이 엄청나게 센 힘으로 피를 밀거든요. 그런데 그 혈관이 뜯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 혈관벽이 두꺼운 거, 혈관벽의 두께요. 당연히 동맥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 다음 누구 같아요? 그 다음 누구 같아요? 동맥 다음에 누가 두꺼워? 정맥이죠. 그래서 정맥이 두껍고 모세혈관의 혈관은 어떠냐? 얘는 한 겹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엄청납니다.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더럽게 얇아요. 그래서 자 저요. 혈액순환을 하면 온몸에 있는 세포와 또는 폐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건데 물질 교환을 하는 건 동맥일까 정맥일까 모세혈관일까? 모세혈관이죠. 그럼 모세혈관이요. 그래서 내 세포한테 물질을 잘 주고 받으려면 혈관벽이 두꺼워야 되니 얇아야 되니? 얇아야 물질이 잘 들어갑니다. 맞아. 그래서 모세혈관이 제일 얇아요.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잘 교환할까? 느려야 잘 교환할까? 그래서 이유를 이해하시면 되죠. 혈액이 지나는 속도, 혈류 속도 얘랑 똑같습니다. 동맥이 제일 빨라. 그 다음 정맥이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입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은 혈관벽의 두께도 얇고요. 혈액이 지나는 속도도 느린 이유가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은 혈관들을 다 잘라서 붙이면 누가 제일 길어? 그죠? 혈관의 총 길이를 우리가 총 단면적으로 씁니다. 제일 긴 게 모세혈관이야. 거꾸로 쓰면 돼요. 모세혈관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 정맥이고요. 그 다음 동맥이고요. 동맥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혈압이요. 피가 와서 부딪히는 세기, 이게 혈압이야. 혈압이 제일 높고 그죠? 어떻게 갈수록 힘이 딸린다 그랬죠. 그럼 피가 지나간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요. 피는 동맥을 지나 어디로 가니? 동맥을 지나 어디로 가니? 모세혈관으로 가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압이 더 높아요. 여기가 정맥. 혈압이 제일 낮은 곳이 정맥입니다. 그래서 정맥에 판막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선생님이 시간상 어쩔 수 없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14페이지 14, 15페이지에 보이십니까? 자 시간을 5분밖에 못 드려요. 미친듯이 하십시오. 우리 호흡과 배설도 안 했어요.